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백세, 일기, 김영석 지음, 매일 잠들기 전 써내려간 충만한 삶의 순간들, 출판사는 김영석, 철학자, 수필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1920년 평안북도 운산에 태어났고 평안남도 대동군 송산리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 고향에서 해방을 맞이했고 1947년 탈북 이후 7년간 서울 중앙중고등학교 교사와 교감으로 일했고 1954년부터 31년간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봉직하며 한국 철학계의 기초를 다지고 후학을 양성했다고 하고요. 1985년에 퇴직한 뒤에 만 100세를 맞이하는 지금까지 줄곧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시죠? TV에도 출연을 하는 것도 봤고 각종 강연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말, 나는 40이 되면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40부터는 지금까지 내 삶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지키면서 연장하고 싶었다. 일은 왜 하는가? 그 해답은 간단하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나로 인해 좀 더 많은 사람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이다.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을 자주 보면서 자기 인생과 인격을 위해서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나됨을 찾아 성장하고 새로워지며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일기를 읽고 오늘의 일기를 쓰면 좀 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 일기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차례 1부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2부 석양이 찾아들 때 가장 아름답다. 3부 사랑은 언제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남는다. 4부 더불어 산 것은 행복을 남겼다. 작년에 165회 강연을 했다. 아침보다 저녁 강연이 많고 대체로 70분 길이다. 청준이 가장 많이 모여있을 때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3,000명이 되었다. 적을 때는 30-40명이 되기도 한다. 요즘 내겐 50대 이후의 사회 지도층이나 70대 전후 장노년층을 위한 강연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강연할 수 있어 기쁘다. 어려움은 있어도 그분들과 나누는 사랑 덕에 내 인생에도 보람이 있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자신을 찾아주고 강연해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정말 보람될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세금을 많이 내서 흐뭇하다고 하십니다. (98세처럼) 살자. 새해 첫날 우리 나이로 100세가 되었다. 감사와 걱정이 함께 찾아든다. 90이 넘으면 용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는 아들들과 사이들이 다 정년퇴직을 하고 내 수입이 많아지니까 용돈도 더 올라가지 않는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1961년과 1962년에 걸쳐 미국 대학에 머물렀다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일주 여행을 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친구인 안병우 교수와 서울대학교 한우근 교수와 함께였다고 해요. 유럽 등지의 문화적 유산과 문물도 찾아볼 기회를 이때 얻었다고 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인가? 인생이란 쉽게 체념할 수도 없고 욕심으로 채워주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좋으냐고 누가 물으면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라고 말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바라고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장수가 자랑스러운 축복일 수 있다. 간디와 톨스토이가 남겨준 교훈. 내 나이가 되면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충고를 받는다. 낙상은 치명적인 경우가 된다.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폐렴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나는 중학생 때 간디를 존경했고 톨스토이의 작품을 애독했다. 간디는 한평생 진실을 위해 거짓과 싸웠고 폭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위해 생애를 바쳤다. 톨스토이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아무도 모르게 정처 없이 집을 나섰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시골역에 내려 역장실로 들어가 추위를 피하고 싶었다. 화덕불을 쪼이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나는 말을 남겼다. 그는 당시의 귀족들이 꿈꾸는 법관이 되고 싶었다. 많은 재산과 농토를 소유한 삶을 부끄럽게 후회하면서 살았다. 인생의 찬 의미와 가치를 찾아 정신적 순례의 길을 택했다. 긴 세월이 지난 오늘 그들이 나에게 남겨준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많은 짐을 갖지 않는다. 정신적 가치와 인격의 숭고함을 위해서는 소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유는 베풀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즐기기 위해 갖는 것이 아니다. 더불어 산 것은 행복을 남겼다. 고마운 사람들, 아름다운 세상. 지금의 나이가 되어 깨달은 바가 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그대로이다. 하지만 더불어 산 것은 행복을 남겼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 이웃과 사회를 위해 베푼 사랑은 남아서 역사의 공간을 채워준다.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의 뜻을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인생의 행복한 의무이다.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강연. 내가 17살 때 일이다. 도산이 병 치료를 받기 위해 가석방 되었다. 선생이 평양 서남쪽에 있는 대보산 산장에 머물고 있을 때 20리쯤 떨어져 있는 우리 고향 송산리를 방문하였다. 도산이 찾아와 내 삼촌집에 머물면서 토요일 오후는 마을 유지들에게 강연을 했고 이튿날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신사 참배 문제로 1년간 평양 숭실학교를 쉬면서 고향에서 우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 행사가 도산의 마지막 강연과 설교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선생은 얼마 후에 다시 수감되었고 이듬해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다. 내 일생에서 가장 서글픈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도산의 강연을 들었기에 82년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강연의 내용과 인상은 잊지 못한다. 안병욱 교수가 나를 부러워할 만하다. 도산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 사랑과 인재교육이었다. 설교를 끝내고 마을을 떠나다가 자그마한 기와집 뒷길 가였다. 저만큼 살려고 하면 몇 평쯤 농사를 지어야 하며 소와 돼지도 기르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도산의 그 표정에서 나는 우리 민족 모두가 저 가정만큼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드리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도산 동상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기도했다.
선생님, 마음 편히 쉬십시오. 지금 독립했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세월이 지나면 국민 대부분이 선생님이나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맺은 말, 내가 백수를 맞이하는 해 3월이었다.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편집부에서 김영석 백세 일기라는 칼럼을 연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청탁이 왔다. 주말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100세쯤 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으나 조선일보의 오랜 독자였고 계속 쓰는 동안에 평소에 내가 갖고 있던 인생관과 사회적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집필하기 시작했다. 벌써 2년의 세월이 지났고 100회분을 넘기게 되었다. 최근에는 세대 간의 간격과 갈등까지 합세하는 현상이다. 청년의 지성을 갖춘 용기는 소중하다. 작년의 가치관이 있는 신념은 필수적이다. 노년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도 있어야 한다. 이 3세대가 공존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며 사회는 안정된 성장을 누릴 수 있다. 내 글을 노인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 교재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했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안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번에 김영사에서 그 글들을 추려 한 권의 책을 펴낸다. 노년 독자들에게는 선물이 되고 청장년 독자들에게는 우리도 100세 될 때까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감사하겠다. 2020년 4월에 김형석. 한 세기의 무게가 담긴 단단하고 빛나는 삶의 기록. 매일 밤 작년과 재작년의 일기를 읽고 오늘의 일기를 쓰는 노 교수의 성실한 삶의 자취. 날이 갈수록 짙어지는 고마움, 사랑, 그리움. 어제보다 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 이 책은 김형석 교수님의 삶의 지혜도 담겨 있고요. 이분의 삶의 기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